네, 저희는 영화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네, 금요일 영화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은 또 아카데미상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생충 우리 너무 얘기 많이 했다고 얘기했지만 네. 오늘은 또 기생충이 또 6개 부분에 후보로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주요 국제 영화상 부분으로. 이렇게 주요 부분을 또 후보로 올랐고 네. 또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었던 편집상과 미술상까지 네. 올랐거든요. 사실 현지 언론들도 이런 반응은 마찬가지예요. 네. 주요 4개 상은 예상했지만 6개까지 오를 줄을 몰랐다. 그리고 뭐 뉴욕타임즈나 AP통신은 송강호 씨의 나무 조연상도 예상하기도 했는데 네. 아쉽게도 그 부분은 불발됐습니다. 네. 자,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 후보에 올랐는데 사실 칸에서 황금종려상 그랑프리를 네. 타지 않았습니까? 역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칸에서도 황금종려상, 오스카에서도 작품상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알려진 사례는 1955년에 마티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1955년이요. 예, 그리고 사실 황금종려상이란 이름을 쓰기 전인 1946년에 그때는 그랑프리라고 했는데요. 빌리 와일더 감독의 잃어버린 주말 정도가 네. 오스카와 칸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음, 사실 이번에 뭐 오스카에서 상을 받으면 네. 전 세계 주요 영화상을 다 휩쓸었다고. 지금 현재까지 네, 볼수 83개였죠? 네. 그렇군요. 골든글로브 때와 마찬가지고요. 네. 그 작품상 후보들이 쟁쟁합니다. 거장들의 작품들이 많은데 기생충 빼고는 다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아시아 네. 영화 중에서 작품상 후보에 올랐고 또 뭐 수상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수상한 적은 없고요. 19년 전이 2001년에 네. 그 중국의 이안 감독의 와호 장룡이 주요 뭐 거의 9개, 10개 부분에 오르면서 작품상 네. 후보에도 노미네이트 됐었지만 그때도 작품상은 작품상은 못 받았군요. 받았고 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지만 외국어 영화상이었죠. 그때는. 멕시코 감독이었나요? 네, 네. 그 정도에 그쳤던 지금 부분이라 사실 지금 작품상을 후보에 오른 받는다면 것만으로도 아시아 영화 또 외국 영화로서는 처음인가요? 그쵸. 한국 영화로서는 또 당연히 최초이고 미국 영화가 아닌 영화가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미국 자본이나 네트워크로 구성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토종 한국 영화다. 사실 이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많이 독특한 영화들을 네. 아시아적인 색채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하는 그렇죠. 감독이 됐고요. 헐리우드 지금은. 자본으로 또 네, 만드는 네. 것들이 많이 네. 있었고요. 자, 수상으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사실 뭐 외국어 영화상이니까 국제 영화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국제 장편 생각이 그 많이 영화상은 떼놓은 당상이 아닐까라고 모두들 예측하지만 사실 작품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근데 사실은 각본상에 올라가면 작품상 후보가 되는 게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각본상에 오르냐 안 오르냐도 기추가 주목됐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영어 대사가 거의 없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네. 각본상에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확률이 있지 않나? 하지만 아하.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수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기생충 말고도 지금 의외였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또 한편의 한국 영화가 네. 또 후보에 올랐습니다. 어떤 그렇죠. 영화 있죠? 단편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오른 네.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이란 작품인데요. 네. 이제 제목을 들으면 연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를 그린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이승준 감독은 뭐 그림자꽃이나 달팽이의 별 같은 그런 다큐를 여러 편 만들어 온 감독인데요. 네. 이번에 이 단편 영화로 아카데미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새 역사를 썼죠. 자, 부재의 기억은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영화는 약 29분짜리 영화인데요. 네. 세월호 그 침몰 과정에서의 2시간의 기록을 재구성한 영화예요. 그 현장 상황의 영상과 그리고 통화 기록들, 그 침몰 다급한 과정 목소리들. 위주군요. 네. 네. 그리고 그런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는 듯한 동참한 듯한 생생함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구성한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재 기억 이승준 감독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 이것도 상당히 느낌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전 세계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거죠.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영화가 끝나면은 하여튼 뭐 많이 울고들 계세요.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해외에서 반응들도 상당히 좋았다. 또 감동이 네. 똑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관객들은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이 영화를 접했는데요. 네. 각자 국가에서 그 국제 그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각자의 남의 일이 상황. 아니라 자신들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도 분명 있었고 음. 외신의 평에서는 뭐 절제하고 담담하게 거리를 두고 이 사건을 담백하게 재구성했다라는 평이 있지만 저도 이 작품을 봤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보기 힘들긴 해요. 우리 관객들은 네, 더욱더. 저는 딱 그날 바다를 보는 순간부터 그런 교신 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유가족 분들 중에서도 네. 모두의 동의를 충분히 얻고 이렇게 영화를 작업했지만 아직도 가슴이 아파서 보기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게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사실 단편 다큐가 개봉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일반 관객분들이 접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다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안을 알리고 싶어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더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있다는 거죠. 네, 지난해 4월에 공개돼서 지금 다 합쳐서 조회수가 한 246만 회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번에 다큐 후보로 오르면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처음부터 아카데미를 겨냥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고요.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미국 편집 감독과 함께 작업했다고 합니다. 해외 관객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편집 문법을 작업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얘기까지 했고요. 이번 주에 원래 김현민 씨가 골라오신 영화가 있었는데 네. 이 작품도 아카데미상 후보가 됐더군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라 좀 반가웠는데요. 네. 장편 다큐멘터리 부분에 후보에 오른 사마에게라는 작품이고 네. 이 영화도 작년 칸 영화제에서 아주 화제를 모았고 또 다큐멘터리 상도 받았던 작품인데요. 우리한테 개봉을 하는군요, 이제. 네, 이제 곧 하는데 지난 10년간 벌어진 시리아 내전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시리아 내전. 그리고 와드 알캅팁이라는 여성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은 네. 생생한 참상의 현장을 그립니다. 자, 이게 시리아 내전이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뉴스에서도요. 네. 근데 영화를 좀 더 이해를 하려면 이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도 배경을 좀 알고 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학교 담벼락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10대들이 낙서를 적은 것을 체포하면서 고문당하고 그게 시작이었다. 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 나가면서 마치 우리의 과거를 연상시키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네. 그러다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무자비하게 탄압을 시작했고 무장 투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종교 복잡한 갈등이 얽혀 있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면서 네. 지금의 이런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감독도 처음에 그 자기 대학교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이건 너무나 심각한 일로 번지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직접 시민 기자가 돼서 전 세계 시리아의 그런 실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실 시리아 내전이 전쟁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네. 희생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 난민 문제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여파가 있는데 네. 이 지금 감독이 시리아 여성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와드라는 감독이었죠. 영화 제목이 사마에게라는 네. 건데 사마가 딸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마가 이 어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딸의 이름인데요. 그리고 사마라는 이름의 뜻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습이 없는 깨끗한 하늘을
다시 되찾고 싶다는 염원을 담은 평화의 염원이 이름이고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독특한 것이 네. 엄마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 딸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고백하는 형식이에요. 너를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너를 키워서 미안해. 왜냐하면 이 사마라는 아이는 그런 폭격 소리가 들려도 울지도 않아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 일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지, 엄마 아빠가 이곳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젠가는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백하듯이 찍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시리아 내전의 참상 그 한가운데에서 찍은 거지 않겠습니까? 네. 화면을 보는 느낌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이 나오다가 갑자기 무슨 헐리우드 전쟁 폭격이 영화에서 터지는 거니까, 옆에서. 봤을 법한 소리들이 빗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들은 대피를 하는 광경이 매일의 일상처럼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어나고요. 네.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지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울 힘도 없다. 그러니까 시체들이 사방에 널려있는 병원 풍경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영화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더 가슴 아프고 남편은 또 병원에서 일을 하는 분. 의사이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진짜 우리가 전쟁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 영상들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담긴 참상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감독이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김혜민 영화 저널리스트는 뭘 짚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하고 반전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되게 판에 박힌 구호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마라는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태어나고 있는 생명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보는 순간 분명하게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생명이 가진 힘 그리고 그들이 주는 희망.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냥 그 일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영화를 관람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자, 지금까지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